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1B 문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은 을 수 있다 예요. 오늘의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뭐예요? 피아노예요. 피아노를 연주해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가나다라 한국어를 읽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문에서 연주하다 동사에 리을 수 있다를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읽다 동사에 을 수 있다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에 을 수 있다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문법, 을 수 있다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오늘의 문법, 을 수 있다는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이때 이 능력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이 배워서 가지게 된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을 수 있다의 반대말은 을 수 없다예요. 을 수 있다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을 수 없다는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의 문법을 더 공부해 볼까요? 오늘의 문법, 을 수 있다는 앞에 오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 리을 수 있다 또는 을 수 있다로 바꿔서 말해요. 다음 동사들을 보세요. 가다, 보다, 하다, 타다. 이처럼 동사에 받침이 없거나 만들다, 살다처럼 받침 리을이 있는 동사는 을 수 있다, 리을 수 있다를 붙여서 말해요. 그럼 여러분 리을 수 있다를 붙여서 말하세요. 가다, 보다, 하다, 타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탈 수 있다. 그리고 받침 리을이 있는 동사, 여러분이 리을 수 있다 붙여서 말하세요. 만들다, 살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만들 수 있다, 살 수 있다. 리을 받침이 탈락하고 리을 수 있다를 붙여서 말했어요. 그리고 먹다, 읽다처럼 받침이 있는 동사는 을 수 있다를 붙여서 말해요. 을 수 있다를 붙여서 말하세요. 먹다, 읽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먹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있다는 두 번째 받침 기억이 뒤로 넘어가서 읽을 수 있다로 발음해요. 다음 듣다, 걷다, 돕다, 짓다는 모두 불규칙 동사예요. 듣다, 걷다는 디귿 불규칙으로 디귿 받침이 리을로 바뀌고, 돕다는 비읍 불규칙으로 비읍이 우로 바뀌어요. 그리고 짓다는 시옷 탈락 동사예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듣다, 들을 수 있다. 걷다, 걸을 수 있다. 듣다와 걷다는 디귿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디귿 받침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돕다, 도울 수 있다. 돕다는 비읍 불규칙 동사예요. 비읍이 우로 바뀌고 우 밑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리을 수 있다가 붙었어요. 짓다, 시옷 탈락이에요. 시옷 받침이 사라지고 을 수 있다가 붙어서 지을 수 있다가 되었어요. 불규칙 동사 조금 어려워요. 같이 더 공부해 볼까요? 먼저 디귿 불규칙. 받침 디귿을 받침 리을로 바꾸는 불규칙이에요. 예를 볼까요? 듣다. 듣의 받침 디귿이 받침 리을로 바뀌고 을 수 있어요를 붙여요. 그래서 들을 수 있어요가 되었어요. 걷다. 겉의 받침 디귿이 받침 리을로 바뀌고 을 수 있어요를 붙였어요. 그래서 걸을 수 있어요가 되었어요. 따라하세요. 듣다. 들을 수 있어요. 걷다. 걸을 수 있어요. 여기서 듣다, 걷다는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받침 디귿을 리을로 바꿔서 을 수 있어요를 붙여 말했어요. 비읍 불규칙. 받침 비읍을 우로 바꾸는 불규칙이에요. 예를 볼까요? 돕다. 돕다의 비읍 받침이 우로 바뀌고 리을 수 있어요를 붙였어요. 여기 우 밑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리을 수 있어요를 붙였어요. 그래서 도울 수 있어요가 됐어요. 따라하세요. 돕다,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비읍 불규칙은 우 또는 오로 바뀌는 불규칙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가 아니라 우로만 바뀌어요. 기억하세요. 시옷 탈락. 탈락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받침 시옷이 사라져요. 예를 볼까요? 짓다. 짓의 시옷 받침이 사라지고 을 수 있어요를 붙이면 지을 수 있어요가 돼요. 그런데 선생님, 지에 받침이 없어요. 왜 을 수 있어요를 붙여요? 지는 원래 받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을 수 있어요를 붙여요. 기억하세요. 같이 연습해 볼까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아니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어요. 을 수 있다의 반대말은 을 수 없다예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반대말로 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2번.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 있어요. 춤을 추다라는 동사에 릴 수 있다가 붙어서 출 수 있어요가 되었어요. 3번.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한국 음식을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못 만들어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요? 아니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어요. 한국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네, 노래도 하고 춤도 출 수 있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못 만들어요. 잘했어요. 을 수 있다 문법 더 배워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을 수 있다 또는 없다 문법은 능력을 나타내는 문법이에요. 저는 운전면허가 있어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운전을 배워서 면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운전을 할 수 있어요는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이때 운전을 할 수 없어요는 여러분 술을 마셨어요. 운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이때 말하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문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예문을 더 볼까요? 저는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의미, 능력이에요. 두 번째,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주말에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이때는 두 번째 가능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을 수 있다 또는 없다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오늘 배운 능력, 그리고 하나 더 가능성을 말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은 고 있다예요. 같이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세요. 지금 뭐 해요? 지금 영화를 봐요. 지금 영화를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지금 뭐 해요? 지금 음악을 들어요. 지금 음악을 듣고 있어요. 첫 번째 예문에서 동사 보다에 고 있다가 붙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동사 듣다에 고 있다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에 고 있다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문법 고 있다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 고 있다는 동사 뒤에 붙어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을 묘사할 때도 고 있다 문법을 사용해요. 고 있다의 반대말은 동사 앞에 안을 붙여서 고 있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동사 먹다에 고 있다를 붙이면 다는 사라지고 먹고 있다. 먹고 있다의 반대말은 안 먹고 있다가 돼요. 그리고 고 있다의 반대말이 하나 더 있어요. 고 있지 않다. 그래서 먹고 있다의 반대말은 먹고 있지 않다예요. 잘 보세요. 고 있다의 반대말은 첫 번째, 안 먹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고 있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럼 고 있다 문법 더 공부해 볼까요? 고 있다 문법의 형태 연습을 해 볼까요? 동사 가다, 먹다,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있거나 고 있다를 붙여서 말해요. 가고 있다, 먹고 있다. 이렇게 동사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고 있다를 붙여서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고 있다를 붙여서 말하세요. 만들다, 찍다, 공부하다, 입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만들고 있다, 찍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입고 있다. 고 있다는 쉬워요. 동사에 고 있다를 붙여서 말하면 돼요. 그러면 더 연습해 볼까요? 다음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사진을 보세요. 지금 뭐 해요? 사진을 보세요. 여자가 지금 쇼핑하다. 그죠?
그러면 고 있다 문법을 사용해서 대답해 보세요. 지금 뭐 해요? 확인해 볼까요? 지금 쇼핑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2번. 지금 뭐 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지금 사진을 찍고 있어요. 잘했어요. 3번. 사진을 보세요. 지금 숙제하고 있어요. 숙제하다.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지금 뭐 해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지금 한국어 숙제를 하고 있어요. 잘했어요. 고있다 문법은 아주 쉬워요. 그럼 더 공부해 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은 고있다 문법이에요. 언제 사용해요? 동사의 뒤에 붙어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착용동사. 착용이라는 뜻은 옷, 신발, 모자 이런 것들을 입고 벗고 하는데 쓰이는 동사를 말해요. 이런 착용동사 다음에 고 있다를 붙여서 말해요. 옷, 바지, 치마 어떤 동사와 함께 사용해요? 입다, 옷을 입다, 바지를 입다, 치마를 입다. 고 있다를 붙여서 말해 볼까요? 입고 있다. 옷을 입고 있어요. 바지를 입고 있어요. 치마를 입고 있어요. 신발, 구두, 운동화. 어떤 동사와 함께 사용해요? 신다. 신발을 신다. 구두를 신다. 운동화를 신다. 고 있다를 붙여서 말하면 신고 있다 라고 말해요. 신발을 신고 있어요. 구두를 신고 있어요.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모자, 안경. 어떤 동사와 같이 사용해요? 모자, 안경은 머리와 관련된 명사예요. 이렇게 머리와 관련된 명사는 쓰다 동사를 사용해요. 모자를 쓰다, 안경을 쓰다. 고 있다를 붙여서 말하면 쓰고 있다 라고 말해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넥타이, 목도리, 허리띠. 어떤 동사와 함께 사용해요? 매다. 이렇게 tight, 묶는 것들은 매다 라고 이야기해요. 넥타이를 매요. 목도리를 매요. 허리띠를 매요. 고 있다와 함께 말하면 매고 있다 라고 말해요.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목도리를 매고 있어요. 허리띠를 매고 있어요. 가방, 핸드백. 어떤 동사와 함께 사용해요? 들다 또는 매다.
가방을 들어요. 핸드백을 들어요. 가방을 메요. 핸드백을 메요. 고 있다와 함께 사용하면 들고 있다, 메고 있다 라고 말해요. 가방을 들고 있어요. 핸드백을 들고 있어요. 가방을 메고 있어요. 핸드백을 메고 있어요. 이렇게 입다, 신다, 쓰다, 메다, 들다 모두 착용 동사예요. 착용 동사에도 고 있다와 함께 사용해 말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문법 첫 번째 문법은 을 수 있다. 언제 사용해요? 능력을 말할 때 사용해요. 두 번째 문법 고 있다. 언제 사용해요? 어떤 동작의 진행을 말할 때 사용해요. 두 가지 문법 이해해요? 꼭 복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